네, 제 콘텐츠는 다른 영화 리뷰 콘텐츠들과 달리 수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뭘까요?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27만 명 구독자를 지니고 있는 영화 유튜버 영민하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나 아니면 저만의 이제 시각이 담긴 해석을 콘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건가요? 개설한 건 2017년 3월부터 이제 개설을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대학원 졸업한 2018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는 영민 크리에이터. 하지만 대학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시간이 부족해 책 대신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는데요.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상 편집 기술은 어떻게 익히셨나요? 유튜브에 있는 그런 영상 편집 튜토리얼들을 보고 이제 영상을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고급적인 편집 기술은 요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영상 편집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영상 시대가 되니까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영상 편집을 되게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영상 편집 기술 자체로 뭐 고민할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남들과는 다른 이야기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는 크리에이터. 어렵다, 어려워. 그런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에서 얻으세요? 좀 스몰 토크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MBTI가 INFJ라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다가 메모를 하고 그것들을 좀 합쳐서 이제 콘텐츠 기획을 짤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기사들을 보면서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차용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보통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콘텐츠로 이어지진 않는데요. 영민 크리에이터는 1000개의 아이디어가 모여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콘텐츠가 되는 걸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랑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사이에서 타협을 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시의성에 딱 맞는 것, 그런 것들과 뭐 그리고 내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해서 그걸 하나로 뽑아내는 데는 굉장히 좀 축소되고 한정적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영화 리뷰 채널, 영민하다만의 차별점이 있나요? 차별점은 일단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화 채널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자신만의 시각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남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차별점이 있고 수학에 또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연역법이나 귀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차용을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영상 분석에 연역법, 귀납법이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귀납적 추론은 여러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두 종류의 도형이 있습니다. 각 도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구해봤더니 각각 360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다른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구했을 때도 360도라는 결과값이 나오므로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이 모두 360도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접근법을 바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추론이란 여러 전제를 거쳐 가설을 검증하고 검증된 가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 쉽게 말해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근거로 새로운 판단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연역적 추론 방법으로 풀어볼까요? 다음 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검증된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N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N각형의 내각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이다 라는 것인데요. N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합은 180도이고 N각형의 꼭지점은 n개이므로 모든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1입니다.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구할 것이므로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이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 180도를 각각 n과 2에 곱해주고 식을 정리해주면 곧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므로 문제의 정답 역시 36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바로 연역적 추론인 건데요. 영화 분석에는 이 두 가지 추론이 어떻게 쓰이는 걸까요? 영화를 보면 이제 감독들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좀 강력한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뭐 좀 그런 분위기, 뉘앙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에서 이 감독의 의도를 좀 추론하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수학에서 배우는 귀납 추론을 가져와서 영화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깨어난 현실이 있고 꿈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림보 이렇게 감독이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공통되는 것이 있다면 현실에서도 주인공의 아내 멜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나오거든요. 멜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죽은 뒤에도 코브의 꿈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멜은 왜 계속 코브의 꿈에 등장할까요? 멜을 통해 감독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멜은 코브의 트라우마고 감독이 멜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꿈이든 현실이든 림보, 무의식이든 계속 나온다는 걸 통해서 이 인간의 트라우마, 인간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얼마나 뭐 약해질 수 있고 변해질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흩어진 멜들을 데려와서 하나의 어떤 트라우마로 이제 수렴되는 그런 귀납 추론을 적용한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 분석에 수학적 사고가 더해지니 영화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연역적 추론은요? 그냥 한국 영화 중에선 가장 대표적인 기생충을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생충에선 맨 처음에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면서 기택의 가족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영화에서는 되게 수직적인 구조가 잘 쓰이고 있는 만큼 감독님이 괜히 카메라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어떤 수직 구조들을 앞서 생각했던 가설에 대입을 하면서 점점 이제 명제를 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은 집안의 수직적 구조로 계층이나 계급을 표현하려 했다 밝힌 바 있는데요. 감독들이 그런 의도를 다 가지고 어떤 연출을 했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에 근거해서 좀 영화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영화를 분석한다면 콘텐츠가 더욱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한데요. 수학을 공부하는 게 영화 분석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사람들이 이끌 만한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논리,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자신만의 어떤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고 어떤 논리, 체계를 갖춘다면 되게 대체할 수 없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 수학을 잘한다면 컨텐츠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EBS 매스와 수학과 친해지세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수학 교육을 공부했다는 영민 크리에이터. 수학이 영상 분석에 도움이 된다지만 배운 걸 다 사용하지는 못할 텐데 솔직히 아깝지 않으세요? 네, 아깝지는 않습니다. 이 수학이든 이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든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인 영화 감독님들도 봉준호 감독님은 사회학을 전공했고 박찬욱 감독님은 철학을 전공했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어떤 전공에서 이 미디어로 빠져드신 분들이 많고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있어서도 이런 논증 방법들을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멋져요, 멋져. 스스로 선택한 길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이 느껴집니다. 중고등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쉽게 성공하긴 어렵죠. 대중의 선택을 받는 채널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이 같은 어떤 반에 있어도 친구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매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리스펙을 할 법한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유튜버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존재가 된다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구독자 수가 늘지 않으면 어떡하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막연하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뭐 쉬운 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구독을 해달라고 구독자들한테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는 그 전체적인 파이를 늘리는 게 좋은데 그 조회수가 아무래도 많이 있어야 구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썸네일이 곧 이제 클릭으로 이어지니까 저는 내 썸네일을 잘 만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영상 편집 기술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편집 기술 자체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영상 편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한 번에 콘텐츠를 짤 거라면 조금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는 차별적인 콘텐츠나 자신만의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요즘은 동영상 플랫폼도 다양해져서 콘텐츠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중의 선택은 점점 냉혹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크리에이터가 대중을 사로잡을까요? 실제로 유튜버도 엄청 많아지고 누구나 다 유튜버를 하고 있고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유튜버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미 그 목표는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이루고 싶은 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그 1년 뒤에도 찾아와서 보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1년 뒤에도 다시 생각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내 목표입니다. 만약 유튜버를 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을 꼭 찾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여러분이 먼저 찾아서 컨텐츠를 미리 구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